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내 첫 성차의학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은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 진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성차의학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김나영 교수는 성차의학 분야 연구 선구자이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분야의 국내 권위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김나영 교수의 주 전공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 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은데요. 장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장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김나영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나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차의학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의해서 어떤 질병에 나타나는 양상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진단과 치료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제 환자와 의사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가끔은 저희도 이제 외래 오신 분들 보면은 제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자극을 받아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더 이제 공부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성차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의사 선생님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아직 의사분들한테도 그렇죠. 다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된 거는 작년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는데요. 네. 임상영애의 성차의학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나도 성차에게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경과 선생님이라든지. 각 분야의 선생님들께서.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지나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네. 이것도 성차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맥류. 네. 80%가 여자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하지정맥. 네, 근데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하고 관계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자체도 연구할 때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이제 성차는 기본이니까 깊이 생각 안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되돌아보니 거기에 많은 비밀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환자분들이 와서 성차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극이 된다고 할까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의학은 발전할 것 같아요. 네. 네, 성차의학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사실 우리 김나영 교수님이 소화기내과 전문이시고 헬리코박터균 이 분야의 우리 국내의 어떤 좀 선구자, 권위자십니다. 이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신체 기관이 사실 만족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화기내과이고 해서 저는 이제 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랑 대장 소장은 아주 필수적인 건 하지만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내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약간 정신적으로 제 분야를 홀대한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장혁명이라고 제2의 장혁명이라는 책을 작년 6월에 제가 발간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장이 중요하냐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혹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얻으려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입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서 소화하고 흡수를 소장에서 해주고 찌꺼기를 이제 대장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외의 거는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 우리가 외부 세계의 어떤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제어하려면 이제 면역이 중요한데 면역 세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면역이 어떻게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아군으로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네. 적군이 되면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크론병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호르몬이 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세로토닌이 다 뇌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95%가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도파민 50% 장에서. 그러니까 장애가 이제 흡수하는 세포도 있고
장 내분비 세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2뇌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실은 뇌세포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다른 거는 이 중추 신경은 어떤 그 결정하는 센소리 모토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은 내장 신경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율신경계가 연결해 주면서 이제 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네, 이 뇌랑 장하고 자율신경이 연결해주고 하는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뇌를 잘라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뇌가 없이도. 뭐 에너지, 면역, 네. 어떤 자율신경, 호르몬. 네. 네. 다 이 장이 결정적이다. 네. 우리 정신 건강에도 이 장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뇌장축이라는 말이 있고 뇌, 장의 축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 서로 싸우는 거죠. 뇌장축, 장뇌축.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뇌가 먼저냐, 장이 먼저냐. 네, 신경과는 뇌가 신경정신과는 뇌가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는 장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뇌장축이 중요한 거예요. 뇌장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그 장내세균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붙어가지고요. 뇌장 마이크로바이옴 축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처음에 나타나게 된 거는 동물 실험인데요. 처음에 이제 쥐가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계속 젖을 빨고 자고 계속 그 체온을 하고 있는데 1시간만 떼나가지고 다른데 좀 온도가 안 되게 36.5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두면 얘가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장내 세균, 좋은 네. 세균을 딱 주니까 얘가 반짝 다시 명랑해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자폐아는 이제 남성에 많거든요. 네. 남성 그러니까 남아가 4배. 4배나 됩니까? 네. 여성보다. 네. 그러니까 예. 여아보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임신 중에 태반 있잖아요. 네. 그 엄마가 감염이 걸리면 염증을 유발하는 게 증가하면은 남아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거는 연구 중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폐아한테 장내 세균을 주니까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뇌하고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네네. 가장 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울하고 불안이 굉장히 높으면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뭐 이런 거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뇌장축 이게 해가지고 이제 영향이 굉장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위가 움직이려면은 그 하모니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 딱 멈추면 우리는 체했다고 느끼는 거죠. 네. 이거 말고도 그 많은 질환이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 건강이 특히 이제 중요해진 거는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중요해졌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가 사용화되고 운동을 덜 하게 되면서 비만하고 대사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사 질환이 또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처음에 없기 때문에 대사 증후군이 20, 30대 벌써 19.1%, 거의 20%가 5명에 1명이 이제 대사 증후군이 있는 건데요. 여성은 우리나라 문화가 날씬하게 좋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20, 30대는 4.4%, 40, 50대는 17.2%로 그럭저럭 유지가 되다가 60대 갑자기 42.4%로 급격히 증가하고요. 70대 되면은 57%로 이제 증가하는데 네네. 이 대사 증후군이 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동맥경화를 통해 가지고 심장, 중풍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암도 네. 많이 일으키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이 과잉으로 이게 흡수가 되면서 대사 질환이 일어나는 거고 대사 질환에서 내장 비만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서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내장을 덮고 있는 네. 장감막이라고 이제 치마 같은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서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암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장암. 네. 그다음 전립선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질환을 결국 장에서 이제 그거는 좀 약간의 과장이기도 하지만 네. 결정한다라고 연관이 없을 수는 없겠네요. 없죠. 네. 예. 근데 사실 요즘
장이 중요하다. 뭐 마이크로바이옴도 엄청 뭐 뜨고 이러다 보니까 유산균 뭐 이런 제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품도 너무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도 사실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산균과 관련된 건강 보조 식품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의사분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 헬리코박터 장내 미생물이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그 어떤 공법 같은 게 나와가지고 분석을 잘하게 됐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 위에 사는 세균이 헬리코박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평화롭게 살던 그 위에 헬리코박터라는 악동이 들어오면은 70%를 점령합니다. 70%. 네. 이제 그런 거 연관성에서 그러면은 세균요법을 했을 때 다른 좋은 세균도 죽여버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장내 미생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조상들이 굉장히 현명한 게 우리는 발효식품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채식하고 그다음 된장 먹고 뭐 이런 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 우리 몸의 미생물 중에서 95%가 장에 있어요. 네네. 이제 피부도 있고 뭐 호흡기도 있지만 95%가 장에 있고 그 장에 있는 뭐 바이러스, 곰팡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99%가 세균입니다. 네네. 장내 세균이 중요한 거고 가장 큰 축은 유해균, 유익균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해를 미치는 세균. 근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유해균이냐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유해균이고 전반적으로 유익균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이제 유산균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산균이 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니고 거기에 낙상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걸 먹어주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실은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성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촘촘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군무를 치듯이 우리 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장내 세균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65세 이상은 먹는 게 맞다. 아, 어르신들은. 네. 근데 이제 65세 이하에서도 예를 들면 변비, 설사, 알레르기 그거는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예. 이제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신문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고르냐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증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설사, 변비, 뭐 알레르기에 좋은 세균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내 장에 있는 세균이 굉장히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각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봐서 그 증상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분이 많아요. 난 증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임상 연구를 했는지. 그 유산균 임상 연구를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임상 연구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임상 연구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그 남녀의 이 장내 세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남녀가 다르고 연령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 여성 유산균도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질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연구는 주위에서 해가지고 이제 발견했는데요. 남녀에 따라서 그 여자는 유산균과 낙상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호르몬하고 관계가 또 있거든요. 네. 면역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성은 대장암에 안 걸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보호해주죠. 네. 유산균, 낙상균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좋다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내가 병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유산균이 있고 낙상균이 들어있는 그거가 좋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사람에 따라 그러면 나한테 다르죠. 맞는 유산균이 다르죠. 다른가요? 네. 다르죠.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은 그러니까 좀 이제 바꿔볼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네네. 증상이 없는 경우는 임상 시험을 했느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낙상균,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느냐.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개념 뷰티리산이에요. 뷰트리산? 그러니까 낙상균에서 뷰트리산이라고 하는 뷰트릭 애시드가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면역에도 굉장히 좋고 감염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고 뇌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분비하는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이 좋은 거죠. 네. 프로바이오틱스.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수님의 그 원래 연구 분야였던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이게 뭐 위암 발병률도 높이고 나쁜 균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균하는 게 반드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얼핏 하셔서 네. 이건 완전히 박멸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이제 학자마다 이제 굉장히 네. 의견이 달라서 되게 이제 그레이암이라는 분은 박멸을 시켜야 된다. 헬리코박터 균치고 나쁘지 않은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른 분은 이제 뭐라고 하면 40세까지는 키웠다가 이제 헬리코박터 가지고 있다가 40세 이후에 네. 재균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공분을 학자들이 공분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포항공대 교수님하고 이제 컨퍼런스 하다 느낀 건데 우리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균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래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전제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한때 굉장히 열풍이 돌았습니다. 네. 이게 전제해야 되는 이유. 근데 그게 이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되게 이제 내장에 있는 T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알레르기를 방해. 그러니까 우리 천식 같은 거를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순기능이 있네요. 아니 그건 한 가지. 아, 하나. 그래도 그 알레르기 있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또 해봤죠. 그래서 네. 이제 55세 이하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헬리코박터 있는 분이 알레르기 질환이 적다. 근데 55세 이상에서는 없어지는 건데 이제 그거는 가능해서 예를 들면 이게 아프리카에는요 알레르기 별로 없어요. 아, 그거는 그래요? 이제 약간 예. 우리 위생이 높고 우리 소득이 높고 할 때는 알레르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면 우리 뭐 부모님 세대는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분들이 많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꼬마들이 그 예전에는 흙에서 많이 놀고 해가지고 면역 성숙이 많이 됐거든요. 알레르기 일으키는 게 뭐가 들어오면은 거기 대응을 잘 하는데 이제 지금은 놀이터에 노는 애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뭐랄까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알러젠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화를 막 내면서 이제 천식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는 이 순기능이 뭐냐면 이 면역을 약간 숙성해 준다고 할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좋은 점이 되지만 나머지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럼 없애야 되나요? 없애야죠. 네, 없애야죠. 근데 이제 없애야 되는데 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암이 발생하는 사람이 3%이고 되게 말썽을 일으키는 게 2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에 드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위암 직계 가족 이건 반드시 재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었다. 그럼 반드시 재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에 거기 이것저것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저가 이제 주력하는 거는 그 헬리코박터가 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혈소판도 감소시키고 네. 그다음 철분 분해 이제 이게 흡수도 안 되게 하고 그다음 독맥경화도 일으키고 네. 뇌 질환도 일으키고 뭐 이런 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결국 대사 질환도 많이 유발해요. 네네. 이 헬리코박터가.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없애야죠. 해가 많다. 해가 많다. 성차의학 연구소장님이시니까 그럼 이것도 이 관점에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전염 과정이나 또 치료 같은 거, 재균 같은 것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균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남성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남성이 위암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뭐 대사 질환도 처음에는 많이 걸리고 네. 심장 질환도 많이 생기니까 남성이 훨씬 더 이제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제 그 헬리코박터 유병률을 보면은 남성이 더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8년도에 역학조사를 전국으로 했는데 그때는 67%였어요. 근데 2016년도에 하니까 44%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급격하게 하는 건 우리나라가 이제 위생도 좋아지고 굉장히 이제 소득 수준 높고 하는 그런 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이제 그거 근거도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남자가 계속 높아요. 결정적인 거는 면역의 차이가 있어요. 네. 여성이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합니까? 그러니까 안 걸려요. 네. 놀랍게도 X 염색체 있잖아요. 거기서 여성은 면역이 관계되는 게 1100개라면 남자는 100개입니다. 유전자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염색체 하나 차인데 네. X하고 Y 하나 차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큰 여성은 차이가. XX고 남성은 XY. XY.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면역이 여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코로나 때 그 증명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면역 예방 주사를 맞고 15분 기다렸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5분 이내에 생기는 그 돌발 반응이 여성이 이제 한 2.4배? 그러니까 면역이 세니까. 더 대항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군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냥 팍 반격을 하니까 이렇게 숨을 못 쉰달지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남성이 훨씬 더 잘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군요. 많이 걸리고. 네. 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지금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뭐에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뇌하고 장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체의 어떤 한 뭐랄까 큰 구성 성분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장만 생각하고 위만 생각하고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라든가 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전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또 음식을 재미있게 대화하거나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던가 하고 또 운동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는 안 되지만 네. 이제 약간의 계속 나를 굉장히 생기 있게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잘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종합적인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 김나영 교수님 지금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굉장히 또 명망 있는 의사시고 또 성차의학을 이제 처음 국내에서 개척해 나가시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그렇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2017년에는 여성 의사로 처음으로 서울대 의대 동창회에서 수여하는 함춘 동아의학상을 받으셨는데 20년 만에 이게 처음으로 여성이 받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추천을 받으려면 본인이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프로포즈 하고 싶다라는 네. 있어야 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그 의사 표현을 안 했다는 거. 좀 수동적인가요? 아니,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나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할까 이제 거의 똑같은 말인데 네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도 넌 나서지 마. 넌 여자니까. 뭔지 그렇게 하고 또 사회에 나오니까 넌 여자잖아. 왜 네가 나서? 이런 식으로를 암묵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 이제 위축이 됐다고 할까 이제 이런 면에서 그 대형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게 아주 어제처럼 생각이 나요.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남자애한테 너가 네. 나가서 발표하라고 이거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줍어하는 학생이어서 저희 동기들도 놀래요. 지금의 저를 보면 너가 과거에 김나영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 같냐면 이제 많이 위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자랐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근데 저는 환자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턴이 되니까 환자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줘서 자신감을 많이 세워줬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방부사 강남병원 처음 취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또 저도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여기 온 이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토픽을 찾아봤어요. 연구를. 근데 이 연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소아성 귀향이 많았고 그 위궤양, 네. 12장 귀향, 출혈 환자가 많아요. 왜냐 거기에는 좀 가난한 분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현재 교수님 저한테 요즘에 헬리코박터가 소아성교의 원인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어라고 해서 제가 이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학회 발표하고 했더니 안쓰럽다고. 네. 그만 좀 하라고. 너 그만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연구는 내가 하는 거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 뭐 내가 그래도 주저앉을 내가 아니지. 이제 이러면서 환자한테 전화해서 네. 제가 이 제균을 했는데
와서 내시경을 그냥 받으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하고 다르게 좀 가난한 환자를 위한 거니까 의사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그냥 내시경도 해주고 이제 그게 가능한 기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전화를 많이 하게 됐는데 내시경을 받으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6시, 새벽 6시에 나가서 12시에 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달픈 거예요. 아침 6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안 들어오셨대요. 네. 그럼 언제 오세요? 그럼 12시 넘어서. 그러면 아침에는 언제 가세요? 6시. 이런 분이 많고 이사도 자주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달프게 사는 분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환자분들한테 재균한 거하고 재균 안 한 거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재발하면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논문을 꾸준히 내게 됐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자들한테 연락하시고 네. 치료하시고 하시면서 얻은 데이터로 네.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네. 대해서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밝혀내시고.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는 이제 예. 소화성 궤양 중에서 특히 12장 궤양은 헬리코박터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질환이고요. 위궤양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소화성 궤양 중에서 12장 궤양에 재균하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희가 1993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위궤양은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후에 다시 똑같은 제목으로 영어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데이터 모으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아마 병원에서 굉장히 그 선배 위치에 계실 텐데 아직도 연구 열정에 지금 불타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존재 네. 이유가 네. 좀 과도한 말인데 연구가 저한테는 존재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연구를 안 하면 물론 다른 존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연구가 가장 저는 포커싱을 하는 그 분야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떤 의사로 남고 싶으신지요? 제가 이제 그 기억에 남고 싶은 거는 굉장히 저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막 이게 누가 막 이제 역경이 다가오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게 강해서 환자들한테 얻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를 논문화해서 다시 이제 그걸 공표해서 다시 논리로 정리하고 또 환자에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어떤 선순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의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뿌린 씨앗이 또 우리 의학 발전의 큰 또 열매로 네 그렇게 탄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첫 성차의학연구소 초대소장을 맡으신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였습니다.